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추상화 작업으로 자연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든 자연수로 새로운 자연수를 만드는 자연수의 연산과 연산의 닫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연산은 수를 가지고 연산 규칙에 따라 수를 만드는 계산 과정입니다. 연산 규칙을 충실히 따라가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답을 구할 수 있지요. 하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계산을 빨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연수 연산의 계산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연산 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법칙과 관련한 전체 강의의 내용입니다. 연산을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 적용하는 연산 법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연수 사칙 연산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연산 법칙으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을 공부하고 실제 연산을 할 때 여러 연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연산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연산의 순서에 대해 살펴봅니다. 강의에서 여러 개의 연산 법칙을 직접 증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동영상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영상을 3개로 나누어 만듭니다. 오늘은 첫 번째 동영상으로 교환 법칙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먼저 교환 법칙입니다. 교환 법칙의 일반적인 정의는 주어진 수집합에서 이항연산이 주어져 있을 때 연산하는 두 원소의 순서를 바꾸어도 연산 결과가 변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고 정의합니다. 자연수 집합 안에서 자연수의 사칙 연산을 하는 경우 덧셈과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만 뺄셈과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명제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부정의 경우이므로 반례를 보이면 되겠지요. 불성립부터 증명하겠습니다. 5에서 3을 빼는 뺄셈은 3에서 5를 빼는 것과 결과값이 다르므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눗셈의 경우도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바꾸면 결과값이 달라지므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뺄셈과 나눗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제 계산에서는 계산 목적에 맞추어 두 수의 순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뺄셈과 나눗셈은 닫혀 있지도 않으므로 계산 결과값을 매번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지요. 덧셈과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교환 법칙의 증명은 교환 법칙의 정의에 따라 실제로 직접 계산을 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에 5를 더하는 것과 5에 3을 더하는 경우는 덧셈의 정의에 따라 결과값이 같으므로 같은 것은 같다는 동일률의 사고법칙에 따라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곱셈의 경우에도 3에 5를 곱하는 것과 5에 3을 곱하는 것이 모두 15로 결과값이 같으므로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계산에서도 틀린 경우가 없으면 반례가 없으면 귀납법에 의해 참이라고 증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지요. 귀납법으로 증명하였다고 해도 귀납법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수학에서는 뭔가 미흡한 면이 있어서 수학의 모든 명제는 귀납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연역법으로 증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앞 시간에 이해하였지요. 100% 추상학문인 수학 지식은 연역 구조 안에 들어있어야 참이 되므로 연역법으로 증명하는 것이지요.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앞으로 이 채널에서 배우는 모든 수학 문제는 귀찮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증명을 할 것이므로 여러분도 시간을 아끼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동영상의 증명 과정을 뛰어넘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서 직접 증명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수학의 이치를 깨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이에 직접 적어가면서 따라온다면 더 바랄 바가 없겠지요. 자연수 덧셈의 교환 법칙을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계산은 연산이 이루어지는 전체 집합률을 자연수 집합으로 두겠습니다. 임의의 자연수 A, B를 택합니다. 그러면 자연수 A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이때 1의 개수가 A개가 되겠죠. B도 같은 방식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B개가 됩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할 내용은 교환 법칙이므로 A 플러스 B의 계산 결과값이 순서를 바꾸어서 더한 A 플러스 B 플러스 A의 결과값과
같아 하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직접 증명을 하겠습니다. 좌변은 A 플러스 B는 같은 것은 같음으로 표현을 바꿉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것의 의미는, 우변의 의미는 1의 더하는 1의 개수가 A개이고 거기에 다시 추가로 B개를 더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자연수의 정의에 따라서 숫자를 세어갑니다. 1은 1, 1 플러스 1은 2 이렇게 쭉 세어가면 A개를 더하면 A가 되고 A 플러스 1, A 플러스 1 플러스 1, A 플러스 2 플러스 1 등등 해서 끝에 가면 A 플러스 B개가 됩니다. A 플러스 B개는 C개죠. 따라서 숫자 C가 되고 숫자 C는 자연수 N의 원소가 됩니다. 우변을 보면 우변도 같은 형식으로 B 플러스 A를 하면 B를 먼저 적죠.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때는 앞에 먼저 B개를 더하고 뒤에 A개를 더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 더하는 개수는 똑같은 원리로 하나, 둘, 셋, 넷 세어가면 마지막에 C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C는 자연수의 정의에 따라서 당연히 자연수가 되겠지요. 우리는 여기서 좌변과 우변이 C로 같아지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같은 것은 같으므로 좌변과 우변은 같습니다.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가 같고 이 C가 가지는 의미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증명을 마칠 수 있죠. 자연수 곱셈의 교환법칙을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연산이 이루어지는 전체 집합률을 자연수 집합으로 놓겠습니다. 임의의 자연수 A, B를 택합니다. 그러면 A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정의에 의해서 덧셈으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이때 1의 개수가 A개가 되죠. B는 같은 방식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더하는 1의 개수가 B개가 됩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할 내용은 곱셈의 교환법칙으로 연산하는 두 항 A 곱하기 B의 연산값이 항의 순서를 바꾼 B 곱하기 A와 같다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직접 증명하도록 하겠죠. 좌변은 정의에서 곱셈의 정의에서 A를 바꾸었습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곱하기 B는 B번만큼 반복 더한 것이므로 정의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표현 형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을 밑으로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으면 가로로 쓴 식하고 세로로 쓴 식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 식의 의미는 여기 적혀 있는 모든 1을 다 더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하는 순서를 약간 바꿉니다. 먼저 제일 앞에 있는 1번만 다 모읍니다. 모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1의 개수는 A 곱하기 B로 B번을 더했으니까 이게 B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각형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A개만큼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을 다 모으는 계산 방식을 B개에 있는 수를 A번 더해서 만든 B개에 있는 수를 A번 더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정의에서 B 곱하기 A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증명해야 할 식의 우변과 같아집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같은 것은 같으니까 가운데 있는 식도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가 됩니다. 증명을 마칠 수 있죠.
연산의 교환법칙을 실제 연산의 계산에서 활용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은 연산하는 항의 순서를 바꾸어도 연산값이 변하지 않으므로 연산의 항을 적는 순서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수 덧셈의 실제 계산에서 더해지는 수와 더하는 수를 구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적을 수 있고, 곱셈의 실제 계산에서도 곱해지는 수와 곱하는 수를 구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적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덧셈이나 곱셈에 포함되는 수를 어느 곳에서든지 단지 적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연수 덧셈과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덧셈과 곱셈을 계산할 때 숫자를 적는 순서에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적어도 되기 때문에 참으로 편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 잘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자연수의 덧셈과 곱셈이 연산하는 항의 순서를 바꾸어도 연산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을 살펴보고 직접 증명하였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덧셈과 곱셈을 할 때 순서에 신경 쓰지 않고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결합법칙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란에 연결해 둔 자연수의 연산법칙 2를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